재명이는 동규가 깜빵 보낸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썰을 한번 좀 풀어보시죠. 네네. 네. 어제 그놈의 목소리. 네. 그놈의 목소리. 네. 이게 악마의 그 유혹이라고 해야 되나요? 멀쩡히 가만히 있는 김모 전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 비서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내가 검사 사칭 한 거 아니잖아. 그때 이재명이 나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나를 그냥 진범으로 몰아갔는 거, 그것 좀 말해줘라고 하는 전화 온 내용을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가 녹음을 했어. 그것을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틀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 내용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어떻게 네. 알죠? 아니 저는 뭐 다 텍스트는 재판을 제가 서초동에 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초동 예. 터줏대감 유동규. 예, 그래서 이제 서초동에 제가 이렇게 출퇴근을 합니다. 네. 화성에서 거의 매일 출퇴근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제가 뭐 변호사도 아니고 판검사도 아닌데 서초동을 왜 이렇게 맨날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판검사 변호사님 다음으로 제가 서초동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지금 다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전문을 다 입수해가지고 저도 곧 방송에다가 저도 틀으려고. 우리 멸콩 TV에도 좀 푸세요 좀. 예,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네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일부만 네네.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전문을 다 틀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갖다가 충족시켜줘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전문을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근데 그 전 상황도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재명이 전화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재명이 전화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 전화한 계기는 처음에 이제 김진성이 누구랑 사업을 했냐면, 김진성이가 이 녹음한 사람. 녹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진성이가 어떤 사람이냐면 김병량 시장 때 말하자면 정진상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김병량 시장 때 정진상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남에 관해서 정통한 거지.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김병량 시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김진성을 갖다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려고 이제 위증을 좀 시키려고 누가 하냐면은 이 백현동 사업을 김인섭하고 같이 하고 있어. 그렇죠. 김인섭이가 한국하우징으로 해서 백현동 이게 그 정바울로부터 야 이거 시장님한테 가가지고 이것 좀 해가지고 용도변경 좀 올려줘라는 그런 청탁을 받고 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실형 5년 선고받은 사람. 실형 5년 선고받았죠. 예. 실형 5년 선고받았는데 이게 민간인 5년밖에 어렸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허락해 준 사람 몇 년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진상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일 먼저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 김진성한테 처음에 전화를 걸어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게 김인섭입니다. 김인섭이가 예. 최초로 했는 거죠. 예, 예. 김인섭이 해서 그것 좀 해줘라 그러니까. 김인섭이가 그 나로 횟집 하면서 예. 그 성남시 공무원들이 다 거기 가서 밥 먹었다는 거예요. 예, 다 허가방입니다. 허가방. 거기 가서 부탁만 하면 다 허가 나온다고 해서 예. 허가방이다라고 하고 예. 이재명의 형님 아닙니까? 예. 그래서 깍듯하게 이재명이 모셨죠. 그러니까 그 김인섭이 체험으로 전화했는데 김진성이 거절했어요. 모르는 사실 이야기하라니까 범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니까 자기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누가 전화했느냐? 정진상이 전화를 해요. 정진상이 전화를 하니까 정진상이 전화해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화했냐?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직접 전화한 거예요. 그럼 이재명 전에 정진상 전에는 김인섭. 예. 야, 이게 계속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재명이가 이러다가 지 죽겠거든. 공선법 위반 사건에 그거 얘기 안 하면 걔가 위증 안 해주면 지가 유죄로 해서 별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죽자 하는 심정으로 전화를 한 거네, 그러면. 네, 전화를 한 거죠. 예.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당시 KBS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제 KBS하고 그때 당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재명은 2003년도거든요. 2003년 당시에는 이재명은
무슨 정계의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변호사예요, 변호사. 예. 일개 변호사. 성남시 변호사. 예. 성남 지원 앞에 있는 변호사. 오히려 변호사님만큼도 훨씬 안 되죠. 왜 그러냐면 변호사님 그래도 출마 지금 하고 지금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예 그런 것도 없고 이제 2003년도에 왜 그러냐면은 이제 2002년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성남시장 선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이 성남시장 선거에 김병량이 떨어져야 그렇죠. 예. 민주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민주당 떨어져야 자기가 2006년도에 나갈 수 있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김병량을 그렇게 험담하는데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건데 그 당시에 뭐 이재명을 죽일 일 있다고 검찰하고 나서가지고 이재명을 죽이게 했어요. 그렇죠. 결국 이번에 정진상이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이가 전화를 걸어오니까 뭐 해달라고 하니까 김진성이가 하니까 아유 시장님 지사님 제가 그때는 벌써 김병량 캠프에서 나와서 제가 몰라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캠프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 선거철이라서 선거 시절이라서 그때가 이제 곧 선거 다가오니까 내가 선거 때문에 선거 준비 때문에 캠프에 나가 있는 바람에 그 내부 사정을 모릅니다. 이게 원래 그러니까 저기 한 통화가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어. 여러 번 했어요. 이재명이. 이번에 공개한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막 4분짜리 하나 했는데 이게 총 길이가 한 7분 정도 됩니다. 예. 그게 어떻게 제가 약간 전후 사정을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위증이란 게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해서 위증하는 거잖아요. 그게 처벌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 민주당은 그거 뻔히 똑같은 걸 듣고도 그게 위증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정말 골 때리는 게 분명히 이재명이가 그때 아니 나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KBS하고 뭐 해가지고 나한테 떠밀기로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대로 진술을 해달라고 전화를 하니까 아니 그때 저는 선거 때문에 캠프에 나와 있어서 그 속상정을 몰라요. 나는 그거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그때 들은 것처럼 해달라고 하면은 기억에 반해서 선서하고 위증해달라. 그 딱 떨어지는 위증이잖아요. 아니 지금 기억에 반해서만 하는 게 위증이 아니고요. 기억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없는 거를 하니까 만들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억이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위증도 되고요. 그것도 위증이고 뭐냐면 기억이 아예 없는 거. 그다음에 있지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위증인데. 네, 맞습니다. 예. 아니 저 변호사님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는 이제 반한다. 그걸 뭐 할 수 있, 다 범주 안에 들어가겠네요. 예. 그래서 그 판사님이 제가 증인을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님 증인 많이 서보셨어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셨어요? 그럼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증인 신문은 어마어마하게 해봤습니다. 예, 저는 증인이 돼서 신문을 엄청나게 당해봤습니다. 제가. 예.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왜 문제가 됐었냐면은 단순히 그와 같은 어제 그놈의 목소리가 뿐만 아니고 이거는 증언하러 가기 한참 전이고 근데 이제 김진성 씨가 증언하기로 한 전날 김진성 나 못 가.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또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야 한 번만 가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진성이가 위증했다고 자백을 했잖아요. 자백했어요. 자기가. 내가 내 기억에 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재명이가 부탁을 했고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가방 김인섭 아래서 김진성이가 이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허가방이 되고 해가지고 4단계나 올라가고 정바울이 수천억 보니까 그중에 그에 따르는 컨설팅비를 빙자해서 75억 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그 75억 원을 받는 게 바로 그 무렵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김진성이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지 않고 이재명이를 위해서 위증을 하지 않으면은 그동안 열심히 해나는 거 돈 한 푼도 못 받지 않느냐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위증을 했다라고 법원에서 자백을 했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이유가 너무 구체적이고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건 막 그러니까
위증한 이후에인 것이고 위증한 경과에 대해서는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이 처음에는 김인섭이가 김진성이한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김진성이도 안 된다고 하니까 또 정진상이가 부탁을 하고 정진상이도 안 되니까 그때 이제 또 이재명이가 몇 번 전화했는데 마침 그걸 또 녹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텔레그램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재명은 제가 거기서 딱 드러나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텔레그램 아니면 아이폰 예. 이거 아니면 통화 안 합니다 원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워낙 다급하니까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녹음될 거라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폰하고 텔레그램이면은 마음대로 막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렇죠. 예. 마음대로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게 이제 통화 녹음이 혹시나 되는 거다 녹음될 수도 보니까 있다. 조금 불안감을 갖고 이야기한 게 그렇죠. 조심스러운 척. 예,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네, 거예요. 네. 예,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녹음될 수도 있다는 거를 하는데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최대한 이제 순화시켜서 이야기한 게 그 정도입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놈의 목소리, 그 녹음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전후 사정을 이 정도로 그 방송을 해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될 거예요. 네. 이 정도 얘기. 그러니까 이번에 네. 그 이재명의 위증 교사 문제, 위증 네. 교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전후 사정을 A부터 네.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쫙 이 정도면은 충분히 어디 누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팩트로 다 이길 수가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하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 증인이 이제 거의 뭐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2명 남았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가장 빨리 지금 선고될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선고는 아마 이제 공직선거법 예, 공선법 위반이 일단은 이제 9월 달에 나온다. 그 증인이 5명밖에 안 남았어. 4명. 네, 이제 4명이구나. 4명 남았습니다. 예. 4명 남았고요. 예. 그래서 2기일. 예. 2기일 이후면 끝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요것도 지금 한두 개일 남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조금 늦게 열리다 보니까 요거 또 한 10월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위증교사 이거는요 사법부를 갖다가 기만한 거기 때문에 변호사님 이거는 벌금형이 제가요. 그래서 이건 벌금형이 아니고요. 최근에 굉장히 재미라고 생각하면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요. 지난 여기에 제가 일부러 갈무리를 해놨는데 2월 14일 날 2월 14일입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위증 교사 혐의 네. 박주원 전 안산시장 법정 구속. 예. 요게 위증 교사 있는 것 딱 단독 사건 요거 하나만으로 네. 징역 10개월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예. 이게 사법 방해를 네. 법원이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건이거든요. 지난번 공직선거법을 말하자면 그 위증으로 예. 승소하는 바람에 예. 경기도지사에서 살아남은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아니었으면 지금 대표도 못 됐죠. 네네. 그때 끝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감안되는 겁니다. 이게. 네네. 그래서 상당히 중하다. 네네. 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이런 그 사법방해 행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엄중하게 묻죠,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증이 인정되면은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아닌 자가 그 돈 받고 뭐 변호사 이렇게 뭐 소개시켜주고 뭐 해서 돈 받고 이러면은 그것도 변호사법 위반이 그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구속시켜 버리는데 이것도 그래요.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 안산시장의 위증 교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게 그 로비 자금인데 그걸 차연금이라고 선서하고 증언을 했고 민원 해결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투자금이다라고 선서하고 증언을 했어요. 딱 그거예요. 그런데 그 위증했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징역 6월 선고를 받고 그런 위증 교사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강하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만큼 재판부가 위증 사건, 한마디로 사법 방해에서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고 했던 사람한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네, 법 앞에서 헌법 우리 그 11조에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누구는 누구라서 괜찮고 음. 누구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지위면 이 정도 봐주고 그래서는 안 될 거고 그렇죠. 예. 예, 오히려 지위가 높을수록 이런 위증을 한 거는 위계에 의한 위증 교사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그냥 일반 위증 교사도 아니고 위계에 의한 위증 교사기 때문에 자기의 그러니까 김진성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위계라는 거를 말하자면 성남시장이었고 경기도지사고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이런 사람의 의견에 반해가지고 하게 되면 자기가 성남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서웠다. 그래서 그 법정 안에서도 이재명 좀 안 보게 해달라. 네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서워서 말 못하겠다. 여기 저기 있잖아요. 또 우리 예. 금숙님 네. 하루빨리 구속돼야 국민 건강 증진. 네. 아, 그래서 국민 혈압이 한 10 정도는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 이 두 가지가 올해 안에 분명히 나고 네. 이게 뭐냐면 고법, 대법은 금방 가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내년 안에는 완전히 다 끝납니다. 네. 이재명이 아무리 끌고 싶어도 이거는 끌 수가 없습니다. 뭐 재판부가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네. 2심, 3심까지 내년까지는 뭐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결국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저 분탕질을 하고 있는데 2년 뒤가 2년 뒤 그러니까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고 27년 5월달에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의지를 갖고 꾸준히 여론을 믿고 나간다고 하면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사법 현실, 레알 사법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10개가 넘는 재판, 죄명으로 11번째. 예, 11개로 해서 4개의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6월 14일 날 전 안산시장이 위증 교사했다라는 죄가 인정이 되었고, 실형 10개월과 함께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그놈의 목소리, 그것이 법정에서 울려 퍼지는 그날, 저는 이재명이가 슛골인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 국민 건강, 적어도 혈압에 관한 한은 상당 부분 고혈압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혈압까지 내려갈까 좀 약간 걱정되기도 하네요. 이게 지금 그 이재명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법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네.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되겠다는 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판사도 탄핵시켜야 되겠다. 네네. 이런 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적이란 걸 붙이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만병통치약처럼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민주라는 개념은 내 마음대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재하겠다. 그러니까 독재적으로라는 뜻으로 들으시면 그 사람들의 민주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독재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네이트 클러바님 네. 사법 리스크가 사법 현실이 될 것이다 라는 데 공감하신다라는 그 말씀하셨고 네이트 클러바님 그놈의 목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말 아시겠죠? 804님 방송에서 제명의 이름 사라지는 그날까지 쭉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